여섯 번째 과목입니다. 자, 건설공사 안전관리 101번이죠. 자, 흙막이 100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근입 깊이를 깊게 하고 전면의 굴착 부분을 남겨두어 흙의 중량으로 대항하게 하거나 굴착 예정 부분의 일부를 미리 굴착하여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의 대책과 가장 깊은 것은 자, 우리가 히빙 현상이 있을 때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히빙 현상이라는 것은 연약한 점토 지반의 토공사에서 흙막이 밖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우리가 히빙 현상이라고 그러죠. 흙막이 백체 내의 토사의 중량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흙막이가 있죠. 흙막이 있고, 자, 흙막이 내부입니다. 외부의 어떤 하중에 의해서 자, 흙막이 밖의 흙막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 이걸 우리가 히빙 현상이라고 그런다는 거. 자,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102번입니다.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기준이, 자,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보건공단에 둘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 착공 전날까지. 자, 103번입니다. 자, 건설업 중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공사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는 이번 시험에도 출제가 될 것입니다. 세서를 보시면서 공부를 많이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시작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그리고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설공사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자, 2번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일공사. 이 3천 제곱미터가 아니고 5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옳지 않은 것이죠. 틀린 것이죠. 자, 깊이가 10m 이상의 굴착공사. 이것도 해당되는 것이고. 자, 최대 지강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 건설공사. 다리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간거리라고 하죠. 그 지간거리가 50m 이상 다리 건설공사. 옳은 것이죠. 104번입니다. 차량계 건설기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자,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할 때 작업계획서 내용에 포함될 사항들은 자, 건설기계의 종류하고 성능, 그리고 운행 경로, 작업 방법,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4번의 유지보수 방법은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5번입니다. 자, 항타기 항발기의 사용 시 주수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자, 항타기 항발기라는 것은 파일을 박고 뽑아내는 장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타라는 것은 박는다는 이야기고, 항발이라는 것은 뽑아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이 장비를 사용할 때 주수사항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작업 관리자가 쉽게 조작할 수 위치에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타기 항발기는 작업 관리자가 조작해서는 안 되겠죠. 운전자가 해야 됩니다. 전문가인 운전자가 조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닌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106번입니다. 자, 안전계수가 4입니다. 안전계수 4고, 자, 인장 강도가 2000메가파스칼, 인장 강도를 갖는 강선의 최대 허용 응력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안전계수는 최대 허용 응력분의 인장 강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최대 허용 응력을 물어보는 거겠죠. 자, 그러면 최대 허용 응력은 안전계수분의 인장 강도입니다. 자, 여기 안전계수는 4였죠. 4였고, 그리고 인장 강도는 2000이었습니다. 자, 4분의 2000을 하니까 답은 500메가파스칼이 나오겠죠. 정답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험 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양중기는 자, 우리 산업안전보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죠. 크레인, 호이스트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크레인, 그리고 리프트,
자,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 하중이 0.1톤 이상인가. 그리고 곤돌라 승강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중기라 그러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1번은 고소작업차. 이게 정답이 되겠네. 10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근로자의 추락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난간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입니다.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발끝막이 판은 바닥면으로부터 2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것이죠. 자, 발끝막이 판은 10cm입니다.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해야 됩니다. 자, 바닥면이 있습니다. 바닥면이 있고, 자, 기둥을 설치하죠. 기둥을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설치되고 중간 난간대가 설치됩니다. 자, 바닥면과 약 10cm 높이의 발끝막이 판을 설치하죠. 이걸 발끝막이 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폭목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폭목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토보드라고죠. 토보드라고 이야기도 하긴 합니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109번 보겠습니다. 추락 방지용 방망 중에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망의 신품의 인장 강도는 최소 몇 킬로그램 이상이 되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해설에 있는 이 표를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물 크기는 10cm, 5cm로 구분하죠. 방망의 종류에서는 매듭이 없는 방망과 매듭 방망으로 구분합니다. 자, 10cm, 그물코기 10cm일 때 매듭이 없는 방망의 인장 강도는 240입니다. 240kg이라는 거. 그리고 매듭 방망은 200이고. 자, 그물코가 5cm일 때 매듭 방망은 110kg입니다. 자, 10cm일 때는 240, 200이고 5cm일 때는 110이라는 거, 요거 좀 숫자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5cm였습니다. 5cm의 매듭 방망의 신품의 인장 강도는 110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0번이죠. 추락 방지 설비 중에 근로자가 추락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로 작업 발판에 설치해야 될 필요한 설비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작업 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락 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꼭 착용하고 작업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자, 정답은 추락 방호망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1번입니다. 토사 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의 부재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 때 수직으로 바로 땅을 파죠. 수직으로 바로 땅을 파니까 흙이 무너지겠죠. 그 무너짐을 막아주는 게 흙막이죠. 이 부재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땅을 파서 기둥을 박습니다. 말뚝을 박죠. 말뚝을 박습니다. 자, 말뚝, 기둥. 자, 흙막이 판을 설치하죠. 흙막이 판을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흙막이 판을 설치하고, 자, 그리고 그 앞에다가 띠장을 설치하죠. 띠장을 설치합니다. 띠장을 설치하고 그 가로로 자, 버팀대를 대죠. 무너지지 않도록 또 버팀대를 댑니다. 이걸 우리가 버팀대, 스트러트라고 하죠. 스트러트를 설치합니다. 자, 이게 부재에 속하는 것이죠. 자, 말뚝, 띠장, 흙막이 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버팀대 이런 것들이 흙막이 지보공의 부재가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3번 답 텀벌클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입니다. 터널 공사에서 발파 작업 시 안전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발파 전 도화선 연결 상태라든지 저항치 조사 등의 그런 목적으로 도통 시험 실시를 한다든지 발파기의 작동 상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꼭 실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기 2번 모든 동력선은 발원점으로도 최소한 12m 이상 후방으로 옮겨놔야 됩니다. 맞는 것이고. 자, 보기 3번 지질, 암의 전리 등에 따라서 하강량에 대한 검토 및
시방 기준과 대비해서 안전 조치를 꼭 실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보기 4번. 발파용 점화 해선은 타 동력선 및 조명 해선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랬는데, 자, 발파용 점화 해선은 타 동력선 및 조명 해선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됩니다. 자,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다 보기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13번입니다.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할 때 준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겠습니다.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안전난간을 꼭 설치해야 되죠. 설치해야 됩니다. 자, 2번 작업 발판의 최대 적중 하중은 400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이게 250kg입니다. 250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113번 답은 2번이 되겠네. 114번입니다. 가설 구조물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보겠습니다. 연결자가 적은 구조로 되기 쉽다. 그렇죠. 자, 부재의 결합이 간략하여 불안전한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구조물이라는 개념이 확고하여 조립의 정밀도가 높다 그랬는데 이 가설 구조물은 임시로 설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립도의 정밀도가 낮아지거나 구조 계산 기준이 부족하여 구조적 문제점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 되겠네. 115번 달비계에 사용하는 와이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해설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 연매가 있는가? 안 되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와이로프의 한 꼬임, 스트랜드라 그러죠.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를 초과하는 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꼬인 거,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거, 그리고 열과 충격에 손상된 거, 이런 것들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용 금지 규정, 자, 6가지죠. 6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이 연매가 있는 거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열과 전기 충격에 의해서 손상된 거 안 되고, 자, 지름의 감소가 공칭 지름의 7% 이상 초과된 거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기 4번 와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7%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10%입니다. 10% 이상인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 116번입니다. 사다리 통로의 구조에 대한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보기 1번. 발판 간격은 일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판과 백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되죠. 맞는 것이고. 자, 사다리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는 7m 이하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7m가 아니고 이거는 5m입니다. 5m. 틀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117번 가설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해야 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사가 30도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사가 2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않은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는데 15도입니다.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자,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 준비 및 기계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해서 정비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자, 보기 2번입니다. 건립 작업에서 다소 지장이 있더라 하더라도 수목의 제거하거나 이설해서는 안 된다, 이러겠는데 이게 틀린 답이죠. 자, 건립 작업에서 지장이 있는 지작물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 옮긴다는 이야기죠. 옮겨야 됩니다. 자, 그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119번 취급 운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운반 작업을 집중하여 시킬 것, 그리고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할 것. 당연하죠. 곡선 운반을 한다 그랬는데 이 직선 운반을 해야 됩니다. 운반은 직선으로 운반해야 된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해설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직선 운반으로 한다, 연속 운반으로 한다, 그리고 운반 작업을 집중하여 시킨다, 그리고 생산을 최고로 하는 운반을 생각한다, 그리고 최대한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운반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120번입니다. 고소 작업들을 설치,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와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3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이 아니죠. 5입니다. 5 이상이 돼야 됩니다. 5 이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과목까지 풀어보면서 제1회 CBT 모의고사 문제 전체를 풀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